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의 외모는 그 사람의 역사이고 현재이며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는 더 선명해진다. 젊을 때는 열정과 기세가 외모의 허점을 가려준다. 그러나 중년이 지나면 얼굴의 주름, 몸의 긴장도, 옷차림의 질서와 무질서, 걷는 자세, 눈빛까지 모두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외모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가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 사람들은 외모를 말하면 여전히 눈, 코, 입, 키, 피부처럼 타고난 조건만 떠올린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외모는 훨씬 더 넓다. 표정, 말투, 시선 처리, 걸음걸이, 체형, 옷의 상태, 머리의 흐트러짐, 자세, 기운까지 모두 포함된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로고 하나로 결정되지 않듯 사람의 인상도 단일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만든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울을 볼 때조차 고개를 들고 표정을 일부러 만들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다. 경영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졌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이다. 외모도 똑같다. 보지 못하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한다. 스마트폰을 정면에 두고 무표정한 얼굴을 찍어라. 그리고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봐라. 이 단순한 행동은 충격을 준다. 초점 없는 눈빛, 처진 어깨, 굳은 입꼬리, 흐릿한 피부톤, 무거운 분위기까지 우리가 스스로 외면해온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때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다. 기업도 현실을 인정해야 혁신이 시작된다. 사람의 외모도 마찬가지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예의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다. 나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겠다라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옷을 고를 때도, 생활 패턴을 정할 때도, 식습관을 선택할 때도 싼 선택을 한다. 그 결과 외모는 흐트러지고 자신감은 무너지고 인간관계와 기회까지 줄어든다. 반대로 자신을 높게 대우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까지 신중하다. 머리카락의 윤기, 구두의 광택, 셔츠의 핏, 색의 조합, 걷는 속도, 표정의 여유까지 모두가 자기 기준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신뢰를 얻는다. 말하기 전부터 신뢰도가 확보된다. 이것이 외모가 주는 힘이다. 자기 인식은 외모 변화의 핵심이다. 오늘 조용한 공간에서 이런 질문을 적어보라.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의 외모는 내가 원하는 미래와 연결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절반 완성된 것이다. 외모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기준을 세우는 순간 방향이 정해진다. 방향이 정해지면 삶의 속도와 질이 바뀐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리더들의 외모와 태도를 유심히 바라보며 배운 결론이다. 외모를 바꾸는 데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하는 것은 얼굴도 옷도 아니다. 표정과 자세다.
나는 수많은 리더를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성과가 좋은 사람일수록 표정이 단단하고 자세가 정리되어 있으며 시선이 정확하다.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성령으로 만들 수 없으며 억지로 흉내 낼 수도 없다. 평소에 생각, 감정 관리, 자기 인식이 몸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다. 사람의 표정은 감정의 기록이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눈가가 흐릿하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눈빛이 날카롭고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은 입꼬리가 무겁게 내려간다. 표정을 바꾸려면 감정을 바꿔야 하고 감정을 바꾸려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나는 회사의 임원 교육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얼굴은 오늘 하루의 감정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사고 습관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표정 훈련의 핵심은 억지 웃음이 아니다. 자기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고 다스리는 힘이다. 자세도 마찬가지다. 어깨가 말려있는 사람, 허리가 굽은 사람, 걸음이 느리고 끌리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마음이 지쳐 있거나 목표가 없거나 스스로를 낮게 평가한다. 회사도 조직이 흔들리면 사무실의 분위기와 직원들의 걸음걸이부터 변한다. 활기와 생기가 사라진다. 사람도 같다. 자세는 에너지의 방향을 드러낸다. 나는 늘 강조했다. 걷는 속도를 바꾸면 인생의 속도도 바뀐다. 리더는 발걸음부터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걷는 자세, 서는 자세, 앉는 자세는 그 사람의 내적 질서를 드러낸다.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에게는 말의 힘도 시선의 무게도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자세가 곧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정돈된 인상을 준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어떤 표정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거울 앞에서 입술을 다물고 눈빛을 직선으로 세워보라. 억지로 웃지 말고 편안한 중립의 표정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깨를 바르게 펴고 턱을 약간 당기고 척추를 길게 세워라. 이 자세를 10분만 유지해도 표정과 마음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외모를 바꾸려면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표정과 자세는 하루 1cm씩 달라진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6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표정 관리, 자세 관리, 그리고 시선 관리. 이 세 가지는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된 기반이다. 옷은 그 위에 얹히는 포장일 뿐이다. 기초가 무너지면 어떤 명품을 입어도 효과가 없다. 결론은 단순하다. 외모는 얼굴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태도가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외모 관리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타일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옷을 사면서도 기준이 없다. 그래서 세일하는 옷, 유행하는 옷, 남들이 좋다고 하는 옷을 무작정 고른다. 이 방식은 항상 같은 결말로 끝난다. 옷장은 가득하지만 입을 옷은 없는 상태. 기업 경영에서도 방향 없이 투자하면 비용만 늘고 성과는 없다. 스타일도 같다. 기준 없는 선택은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먼저 정하라. 그래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보인다. 스타일은 결국 정체성의 확장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가 옷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이 스스로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그래서 옷장 안이 복잡해지고 외모도 흐트러진다. 기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가? 신뢰감, 전문성, 여유, 따뜻함, 카리스마? 내 직업과 역할은 어떤 스타일을 요구하는가? 지금의 옷장에 그 기준이 반영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당신의 스타일 방향이 보인다. 그리고 방향이 보이면 옷 선택의 기준이 생긴다. 기준이 생기면 옷장에 잡음이 사라진다. 좋아하는 스타일과 어울리는 스타일은 다르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한다. 좋아한다고 해서 내 얼굴형, 체형, 분위기와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얼굴 톤과 체형에 맞지 않으면 전체 인상이 무거워지고 복잡해진다. 반면 단순하고 선명한 라인이 더 잘 맞는 사람도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고 싶은 사업과 잘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르다. 외모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스타일에 끌리는지 분석해보면 마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강렬한 색을 좋아한다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내면이 있고, 차분한 색을 좋아한다면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내면의 거울이다.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다. 하나, 옷장을 열고 모든 옷을 꺼내라. 둘, 미래의 나와 어울리는 옷만 남겨라. 셋, 기준에 맞지 않는 옷은 과감히 정리하라. 버리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정리는 곧 선택에 명확하다. 기업도 정리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는다. 옷장도 마찬가지다. 잡음을 제거해야 스타일이 보이고, 스타일이 보이면 외모가 달라진다. 기준을 세운 사람과 기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극명해진다. 기준 있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정리가 되어 있고, 기준 없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흐트러져 보인다. 기준은 곧 품격이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리더들을 보며 내린 결론이다. 외모는 유행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준을 가진 순간 당신의 스타일은 이미 절반 완성된 것이다. 외모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색 컬러의 힘이다. 나는 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세울 때도 항상 색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 색은 감정을 움직이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람의 외모도 같다.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분위기, 신뢰도, 에너지, 전문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사실 때 디자인만 보고 색은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좋아하는 색과 나에게 어울리는 색은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도 브랜드 색을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타깃 고객, 성격, 시장 포지션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사람의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전략이 필요하다. 색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피부톤과 전체 분위기다. 피부가 노란 톤인지 붉은 톤인지 차가운 톤인지에 따라 어울리는 색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노란 톤 피부는 따뜻한 베이지 브라운 카멜이 어울리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그레이나 블루는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차가운 톤의 사람은 화이트, 네이비, 블랙처럼 선명한 색이 전체 인상을 또렷하게 만든다. 색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색은 메시지를 말한다. 네이비는 전문성과 신뢰를, 화이트는 정직함과 순도를, 블랙은 권위와 안정감을, 베이지와 브라운은 편안함과 여유를 전달한다. 나는 리더에게 항상 네이비와 화이트를 기본으로 두라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신뢰를 잃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나치게 화려한 색을 많이 쓰면 메시지가 흐려진다. 기업도 로고 색이 혼란스러우면 고객이 브랜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도 같다. 색이 많으면 정체성이 흐려지고 색이 정리되면 품격이 정리된다. 색 조합에도 원칙이 있다. 하나, 기본색, 2개 블랙, 화이트, 네이비, 그레이, 둘, 보조색 1개, 셋, 포인트색 1개. 이 4가지 안에서 조합하면 어떤 옷을 입어도 정리된 인상이 나온다. 반대로 옷장에 색이 10개, 20개가 섞여 있으면 어떤 스타일도 균형을 잃는다. 기업의 CIBI도 동일한 원리다. 핵심 색이 있어야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색은 나이와 함께 변해야 한다. 젊을 때는 얼굴에 생기가 많아 강한 색도 어울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명하고 깨끗한 색이 필요하다. 밝은 톤의 셔츠, 피부 톤을 살리는 니트, 얼굴을 또렷하게 만드는 재킷 컬러는 나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우아하게 관리하는 기술이다. 색은 곧 메시지다. 당신이 어떤 색을 입느냐는 곧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색이 흐리면 메시지도 흐리고 색이 명확하면 사람도 명확해진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간 리더들의 옷차림을 보며 얻은 결론이다. 스타일은 색으로 완성된다. 색을 정리하면 인생이 정리된다. 외모 변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옷장 정리다. 많은 사람이 옷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옷장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옷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스타일 변화도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바꾸듯 사람도 옷장을 다이어트해야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옷장을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보인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며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어떤 사람의 옷장은 색이 뒤섞여 있고 유행이 지난 옷이 가득하며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마저 버리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부족이 아니다. 기준 없음이라는 삶의 태도다. 기준이 없으면 선택이 흔들리고 선택이 흔들리면 인생도 흐트러진다. 옷장을 정리하는 첫 단계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고통스럽다. 하나, 모든 옷을 꺼내라. 사람들은 정리할 때 필요한 옷부터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실패한다. 성공하는 방식은 반대다. 미래의 나와 어울리는 옷만 남기는 것이다. 둘째, 옷을 하나씩 입어보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옷을 입은 내가 신뢰감을 주는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연결되는가? 5년 뒤에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 앞에서 살아남는 옷은 30%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30%가 당신의 기준이 살아있는 옷이다. 나머지는 미련이 아니라 잡음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사업, 의미 없는 회의, 쓸데없는 규칙을 정리해야 핵심이 드러난다. 세 번째 단계는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고 멈추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정리 후 바로 쇼핑하려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기준이 다시 무너진다. 최소 2주는 새로운 옷을 사지 말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기준은 더욱 단단해지고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선명해진다. 정리 후의 옷장을 떠올려 보라. 색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실루엣은 균형 있고 어떤 옷을 꺼내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깔끔함이 아니다. 삶의 구조가 정리된 것이다. 옷장이 깨끗하면은 아침의 결정 시간은 줄어들고 마음은 안정되고 외모와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이런 변화는 하루에 1%씩 당신의 이미지를 재구축한다. 내가 삼성의 혁신을 이끌 때도 똑같았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을 강화하며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그 원칙은 옷장에도 사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리 없는 변화는 없다. 정리는 혁신의 시작이다. 외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 많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외면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체형 관리와 식습관이다. 사람들은 옷으로, 화장으로, 스타일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간 리더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근본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외적 장치도 오래가지 않는다. 체형이 흐트러진 사람은 어떤 명품 수트를 입어도 형체가 무너지고, 건강하지 않은 얼굴은 어떤 고급 화장품으로도 생기를 채울 수 없다. 외모의 토대는 결국 몸의 질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체형은 당신의 생활 방식이 만든 결과다. 바꾸고 싶다면 방식부터 바꿔라. 체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랜 습관, 잦은 야식, 부족한 수면, 구부정한 자세, 스트레스가 몸의 어느 부분에 쌓였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체형 관리란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다. 체형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거울 앞에서 전신을 비추고 이렇게 묻는다. 내 몸이 지금의 삶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잔인할 만큼 솔직하다. 그러나 인정 없는 변화는 없다. 기업도 실적이 나쁜데 현실을 부정하면 더 큰 위기를 만든다. 사람도 똑같다. 몸의 상태는 삶의 리포트다. 그 다음은 축적된 습관을 재정비하는 단계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식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먹는 양을 줄이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다. 늦은 밤 음식은 체형을 무너뜨리고 단 음식은 피부와 에너지를 흐리게 만들며 불규칙한 식사는 표정과 자세까지 흐트러뜨린다. 좋은 외모는 결국 좋은 에너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식은 외모 관리의 핵심이다. 둘째, 하루 10분의 체형 정렬이다.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자세 교정. 이 10분이 6개월이면 한 사람의 인상을 바꾼다. 자세가 바르면 어깨가 펴지고 머리의 위치가 올라가고 호흡이 깊어진다. 이 변화는 표정, 시선, 말투까지 바꾼다. 기업도 구조가 정리되면 생산성이 올라가듯 몸도 정렬되면 분위기가 바뀐다. 셋째,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피곤한 사람의 눈빛은 절대 날카롭지 못하다. 생기 없는 얼굴은 어떤 스타일도 살리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외모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이다. 체형은 단순히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관리의 깊이, 삶의 질,
정신의 상태까지 드러나는 요소다. 체형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외모 변화의 진짜 핵심은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라 몸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즉 스스로를 존중하는 습관이다. 외모를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표정과 시선의 힘이다. 많은 사람이 스타일을 바꿀 때 옷부터 고민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옷이 아니라 표정과 눈빛이다. 옷은 그 다음이다.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표정이 굳어 있고 눈빛이 불안하거나 시선이 흔들리면 신뢰는 무너진다. 반대로 옷은 평범해도 표정이 부드럽고 눈빛이 단단하며 시선이 안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나는 경영진에게도 이렇게 말하곤 했다. 표정은 실력이고 눈빛은 철학이고 시선은 리더십이다. 표정이 굳은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고 눈빛이 흐린 사람은 생각이 흐려 있으며 시선이 흔들리는 사람은 기준이 흔들려 있다. 기업의 리더도 마찬가지다. 회의실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 눈빛 하나만으로 팀은 리더의 상태를 읽는다. 표정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의 파동을 스스로 인지하는 훈련이다. 불안할 때, 초조할 때, 화가 날 때 사람의 얼굴 근육은 즉시 반응한다. 입꼬리는 내려가고 미간은 좁아지며 눈빛은 사라진다. 이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표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중립 표정을 만드는 연습이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다.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턱을 편안히 두고 눈동자를 안정시키는 것. 이렇게 하면은 얼굴의 중심이 안정되고 신뢰감이 생긴다. 리더는 늘 중립점을 유지해야 한다. 기쁨, 분노, 불안이 과도하게 드러나면 조직은 리더의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시선의 방향이다.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내적 기준을 드러낸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면 자신감이 줄어들고 시선이 너무 빠르게 흔들리면 흔들림 있는 성향으로 보인다. 반대로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속도가 안정되어 있으며 대화할 때 눈동자가 고정되지도 흩어지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눈빛의 깊이는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듬는 사람이 결국 깊이 있는 눈빛을 갖는다. 눈빛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삶의 축적이 눈에 담긴다. 결국 표정, 시선, 눈빛은 단순히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압축된 결과물이다. 옷이 바뀌면 보이는 외모만 바뀐다. 하지만 표정과 눈빛이 바뀌면 사람 전체가 바뀐다. 외모와 스타일은 결국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나는 수많은 리더를 보며 깨달았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사소한 데서 갈린다. 바로 꾸준함과 관리의 지속성이다. 하루 멋있게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안정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진짜 신뢰를 얻는다. 나는 늘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외모는 하루의 감정이 아니라 수십 년의 태도가 만든 결과다. 외모는 이벤트가 아니다. 습관의 총합이다. 많은 사람이 변화의 시작은 잘하지만
지속하는데 실패한다. 왜 실패하는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도 전략이 하루마다 바뀌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깔끔하게, 내일은 대충, 모임에서는 신경 쓰지만 평소에는 방치해 두는 사람은 결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관성을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TPO Time, Place, Occasion 원칙이다.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옷차림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스타일이지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전문성과 단정함, 모임에서는 여유와 균형, 중요한 자리에선 신뢰와 권위, 이 메시지를 전달하되 색, 피, 자세, 표정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일관성은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작은 관리의 반복이다. 구두를 닦는 습관, 셔츠의 주름을 관리하는 습관, 머리 손질을 아침마다 점검하는 습관, 체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5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 이 작은 행동이 쌓여 관리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든다. 나는 글로벌 경영을 하면서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그 시간의 규칙성은 단지 업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외모의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원칙이었다. 규칙적인 생활은 외모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일관된 리듬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안정감이 있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며 마음이 불필요하게 요동치지 않는다. 세 번째 요소는 관찰의 지속성이다. 거울, 사진, 영상으로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 기업도 시장 점검을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 사람도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가 아니라 관찰을 멈춘 시간만큼의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외모에서의 일관성이란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매일 조금씩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외모에서도 인생에서도 신뢰를 얻는다. 일관성은 품격이고 품격은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외모와 스타일의 완성은 결국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로 결정된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표정을 관리하고 체형을 다듬어도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태도가 무너지면 그 외모는 빛을 잃는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진짜 품격은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있을 때 나타난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외모의 마지막 완성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느끼는 인상은 얼굴이나 옷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 목소리의 크기, 말투의 완급, 상대의 말을 듣는 시선, 손의 움직임,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세, 인사하는 방식, 작은 미소 하나, 이 모든 것이 외모의 일부이고 사람의 이미지 전체를 결정한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실력보다 먼저 기억된다. 아무리 똑똑해도 태도가 날카롭거나 말투가 무례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의 외모와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사람들은 그를 세련됐다고 보지 않는다.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외모의 핵심은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편안함은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태도에서 나온다. 상대에게 여유를 주고 존중을 주고 배려를 주는 사람은 그 자체로
품격 있는 외모를 가진다. 첫째, 목소리의 안정감을 관리해야 한다. 목소리는 감정과 사고 수준을 가장 빠르게 드러낸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불안해 보이고, 톤이 너무 높으면 가벼워 보이며, 톤이 너무 낮거나 기운이 없으면 에너지가 떨어져 보인다. 말의 속도와 크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외모에서 느껴지는 신뢰도가 크게 달라진다. 둘째, 경청의 태도가 외모의 절반을 결정한다. 사람의 표정은 듣고 있을 때 더 많이 드러난다. 눈빛이 흔들리고 표정이 닫혀 있고 몸이 기울어 있다면 상대는 그 사람에게서 위화감을 느낀다. 반대로 시선은 안정되고 표정은 부드럽고 고개가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의 외모는 자연히 신뢰를 얻는다. 경청은 얼굴을 바꾼다. 셋째, 손의 움직임과 제스처의 절제다. 불필요하게 손을 많이 움직이면 산만해 보인다. 움직임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천천히 제스처를 사용하면 말에 무게가 생기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단단해진다. 마지막으로 공간을 대하는 태도도 외모를 완성한다. 회의실에 들어갈 때, 의자에 앉을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작은 행동들에서 그 사람의 디테일이 드러난다. 이 디테일이 바로 품격이다. 결국 외모는 혼자 만들 수 없다.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 검증된다. 말투, 몸짓, 시선, 그리고 태도, 이 네 가지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외모를 완성하고 이미지를 지키고 신뢰를 얻는다. 외모의 마지막 단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외모를 바꾸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삶 전체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리더를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겉모습이 달라진 사람은 반드시 삶의 구조가 바뀌어 있었다. 외모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활, 사고방식, 인간관계, 시간관리, 감정관리, 이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외모라는 결과를 만든다. 사람들은 외모를 겉의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외모는 겉이 아니라 당신 삶의 총평이다. 외모를 바꾸는 것은 얼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다. 삶이 무질서하면 외모도 무질서해진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눈빛이 흐려지고 식습관이 흐트러진 사람은 피부와 체형이 무너지고 감정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불안하다. 반대로 삶의 리듬이 안정된 사람은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정리된 사람의 분위기를 풍긴다. 외모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세 가지다. 첫째, 시간 관리의 질서다.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시간,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드는 사람은 얼굴에 긴장이 사라지고 자세가 안정되고 말투가 여유롭다.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외모에서도 늘 조급함이 보인다. 리더십의 기본은 시간의 질서다. 외모의 기본도 같다. 둘째, 감정 관리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회장 시절 늘 강조했다.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린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표정과 눈빛이 단단하다. 반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외모에서 안정감이 사라진다. 감정의 파동을 스스로 인지하고 차분히 내려놓는 힘, 이 힘이 외모를 품격 있게 만든다. 셋째,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다. 책상, 방,
집, 심지어 차 안까지 정리된 공간은 사람의 사고를 정리하고 정리된 사고는 외모를 세련되게 만든다. 나는 회사에서도 늘 말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잡음을 제거하고 핵심만 남기는 경영이라고. 사람도 같다. 정리된 환경은 얼굴에 정리된 인상을 만든다. 결국 외모란 옷, 헤어, 화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모는 심리, 생활, 습관, 태도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외모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외모가 바뀐다. 나는 당신이 외모를 가꾸는 과정을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혁신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외모는 운텀을 가져오고 기회를 끌어오며 사람을 머물게 하고 신뢰를 쌓는다. 외모는 사치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완성이며 인생 전략의 일부다. 이 10개의 과정이 완성되면 당신의 얼굴, 태도, 말투, 표정, 옷차림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모두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다. 외모는 겉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다.